부엉부엉부엉이의 책 읽기 하늘 땅 별 땅 세계 명작 시리즈 미녀와 야수 보몽 부인 원작 라파엘라 리지 그림 오희 옮김. 옛날 어느 나라에 부자 장사꾼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세 딸이 있었지요. 언니들은 욕심이 많고 거만했지만 막내딸 벨라는 아주 착했어요.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친 어느 날 물건을 실은 아버지의 배들이 폭풍우에 부서졌어요. 그 바람에 집안 형편이 어렵게 되었지요. 결국 아버지와 딸들은 시골로 이사를 했어요. 1년 후 아버지에게 편지가 도착했어요. 폭풍우에 부서진 배 가운데 한 적이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버지가 항구로 가려는데 언니들이 매달렸어요. 아버지, 새 외투와 구두가 필요해요. 그러나 벨라는 장미 한 송이만 부탁했어요. 항구에 도착한 아버지는 크게 실망했어요. 선원들 품삯을 주고 나자 한 푼도 남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힘없이 집으로 향했어요. 산길에 들어서자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이런 길을 잃었구나. 그런데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커다란 성에서 나오는 불빛이었지요. 오늘은 저기서 묵고 가자. 성엔 주인은 없고 음식만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정원으로 나갔어요. 정원에는 장미꽃이 탐스럽게 피어 있었지요. 아버지가 벨라 생각에 장미 한 송이를 막 꺾을 때였어요. 음식까지 대접했는데 감히 내 꽃을 꺾다니. 어디선가 무서운 야수가 나타났어요. 용서해주세요. 막내딸 생각에 그만. 그럼 딸 한 명을 성으로 보내시오. 그러면 목숨을 살려주겠소.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딸들에게 야수와 약속한 사실을 얘기했어요. 벨라, 너 때문이야. 내가 가야 해. 언니들은 벨라에게 책임을 떠넘겼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가겠어요. 벨라는 아버지를 안심시켰어요. 벨라가 아버지를 따라 야수의 성에 도착했어요. 야수님, 저는 벨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수는 벨라가 머물 방을 알려주었어요. 벨라의 방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당신은 효녀로군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야수도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벨라의 방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었어요. 집에 있는 아버지와 언니들을 비춰주는 마법의 거울이었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땐 그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수가 물었어요. 나와 결혼해주면 안 되겠소? 벨라는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자고 했어요. 하루는 야수가 외출을 했다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늘은 야수님이 늦으시네. 벨라는 자기도 모르게 야수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야수와 결혼은 할 수가 없었어요. 거울에 비친 아픈 아버지를 보았거든요. 다음날 야수가 벨라에게 또 청혼을 했어요. 병든 아버지를 두고 결혼할 수는 없어요. 그러자 야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반지를 머리맡에 두고 잠들면 아침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요. 하지만 반드시 8일 만에 돌아와야만 하오. 다음날 아침 벨라가 눈을 뜨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벨라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하지만 두 언니는 벨라가 행복한 것을
시샘했어요. 첫째 언니는 돈이 많은 남자와 둘째 언니는 잘생긴 남자와 결혼했지만 둘 다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벨라를 돌아가지 못하게 하자. 두 언니가 일을 꾸몄어요. 벨라, 병든 아버지를 두고 혼자 가지는 않겠지? 벨라는 그 말을 듣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야수가 쓰러진 것이 보였어요. 야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벨라는 반지를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었어요. 벨라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성에 돌아와 있었고 야수는 정원에 쓰러져 있었어요. 야수님을 사랑해요. 저를 두고 죽지 마세요. 벨라가 야수에게 사랑을 고백하자 마법이 풀리며 야수가 잘생긴 왕자로 변했어요. 고맙소. 당신의 사랑이 나의 마법을 풀었소. 벨라는 사랑하는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못된 두 언니는 벌을 받아 동상으로 변했답니다. 끝.